네,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국채금리 급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채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하게 관련 이야기부터 조명해 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우혜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증시가 연일 하락을 하다가 간밤에는 이제 국채금리 급등이 약간 진정되니까 다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급등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고 좀 멈출 수 있을까요? 일단 급등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3월 FOMC에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일단 연준에서 장기물 국채 좀 사줘가지고 최근에 장기물 금리 급등세를 좀 완화시켜주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준에서 이렇게 기대에 부응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연준에서는 최근에 금리 급등에 대해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금리 상승이라면은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금리 수준, 임계점을 조금 테스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또 최근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 작년 4월 달 보시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라니냐의 영향이 3, 4월에 조금 그 영향이 줄어들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곡물 가격 상승세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쯤에 돼서는 이제 물가 기대감이라든지 실제 물가 지표 역시 4월 달에 고점을 찍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4월, 5월까지는 사실상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금리의 급등세는 조금 지난 달 같은 급등세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한동안은 좀 우리가 국채금리를 봐야 될 것 같네요. 1.9조 달러의 이 부양책 통과로 국채금리 급등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통과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리 수준에.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 부양책 자체가 금리 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 보고 선반영되었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추가적인 금리 급등세 요인이 되긴 좀 어렵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양책이 향후에 협상이 되고 통과가 되고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 이슈 자체로 금리 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제한적이다라 보고 있어요. 네. 이 국채금리의 상승 여파로 국고채 10년물 금리 역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국내 증시 변동성을 더 키울까요? 일단은 이 금리 급등, 금리 상승 자체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다는요. 이 금리가 왜 상승했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의 상승세에 영향이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 역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 이머징 시장의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러면서 자금이 조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 또는 이머징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자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더불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기업들의 부채 리스크 또는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영향이 반영된 상태에서 증시가 변동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참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수세가 주식보다 채권 투자에 오히려 더 몰리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 2월 달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했나라고 보시면은 주식 같은 경우,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이후 3개월 연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2월 달에 미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빠르게 하면서 약간 리스크온 분위기가 조금 약화가 된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내 그 금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국채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환율을 봤을 때도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율 차이까지 조금 기대할 수 있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행이 상반기에 7조 원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한국은행이 매입을 해주겠다고 발표한 규모 자체가 상반기에 5조에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한다고 쳐도 작년과 유사한 1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연간 국고채 발행 규모를 보시면 지난 12월에 발표된 상황에서 보시면은 올해 연간으로 약 176조 원 정도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4차례의 추경에 포함된 규모가 174조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규모 자체가 176조 원이었고 지난 3월에 발표된 추경안에 대한 또 국고채 발행 추가 발행 규모가 9조 원 정도가 됩니다. 더해보시면은 한 186조 원 정도를 올해 발행을 하겠다라는 점인데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10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국고채 발행 물량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매입해주는 국채 규모가 지난해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늘어난 국고채보다는 기대보다는 좀 미치지 못한 규모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자체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도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4차 재난지원금, 또 국민위로금 지급 등으로 이 국채발행 물량에 폭탄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월 평균으로 보시면은 약 14조 원 정도가 매달 발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8조 원 정도가 발행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월 이제 이미 발행됐기 때문에 이걸 감안했을 때 보시면은 약 15조 원 이상의 규모가 매달 발행이 돼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재작년과 작년과 비교해서 매우 큰 규모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앞으로 만약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통상 다른 월보다는 좀 적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12월을 제외해서 나머지 월 중에서 수급 부담이 좀 올 수 있는 달이 올 수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인데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국고채 발행 규모가 재작년, 작년보다 월 평균으로 많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상 국고채 발행하는 그 물량 자체가 시장에 좀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더욱이 추가적으로 향후에 국민 위로금 같은 또 재난지원금이 발행을 주기 위해서 네. 추가 경정 예상이 또 편성이 된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네. 네. 자, 오늘 채권 시장의 현재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우혜영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